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고흥궁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수억 원을 주고 대여한 중국 도자기들이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관련 수사와 재판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도자기 대여자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고흥군은 분청문화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특별 전시를 위해 민종기 한중고문화가치연구원장으로부터 중국 도자기 4천여 점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중국 도자기들이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고흥경찰이 압수수색 등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소가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감정한 도자기를 경찰이 파손해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다가 10억 원 가치의 중국 황실 도자기를 깨트린 황당한 사건이 고흥에서 일어났습니다. 4년여의 수사 끝에 수사당국은 민 원장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또다시 4년 동안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민 원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원장이 도자기를 구매할 당시 모조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구매, 수집했다는 정황이 없어 기망행위를 단정짓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했더라도 지자체가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어 고흥군과의 계약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 4월에 선고된 2심과 지난달 31일에 선고된 대법원 3심 결과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기 혐의를 벗은 민 원장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로 인해 고흥군과의 전시회를 열기로 했던 계약이 취소되고 8년 동안 압수됐던 도자기 가운데 60여 점이 파손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는 등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훼손된 명예훼손 회복 그리고 피해 구제 무엇보다도 문화유산의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국가 그리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한때 전국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중국 도자기 대여 사기 의혹이 8여년 만에 무죄로 확정되면서 후폭풍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통합 우승을 달성한 기아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관중석이 10년 만에 전면 교체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개장한 챔피언스필드의 관중석과 테이블이 노후되거나 파손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먼저 1층에 16,000석을 예산 12억 원을 들여 내년 3월까지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예산이 편성되면 2층 6,000석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과 특검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5.18 민주광장에서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윤 대통령이 국정을 내팽겨친 채 검찰을 등에 업고 김건희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광주 도심 곳곳에 부스를 설치해 특검 촉구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발대식에는 광주시당 위원장과 광주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채소값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추값은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다른 부재료들의 가격이 여전히 높아 김장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자세한 소식 고우리 기자입니다. 상품 배추가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한 포기에 12,000원까지 치솟았던 배추값은 5,0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싸다 해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값이 비싸고 지금 모든 것이 다 비싸거든요. 지금 소금도 예전에는 7,000원 원시하던 거 지금 2만 원 가고 막 그러잖아요. 한 포대에 지금. 평년 가격을 되찾은 배추값과 달리 다른 부재료들의 값은 여전히 평년보다 비쌉니다. 쪽파와 당근은 40% 넘게 올랐고 무도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부재료 값이 오르면서 올해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더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인 가족 기준 광주의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 39만 원, 대형마트 52만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김장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은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와닿는 건 없잖아요, 지금. 생강도 비싸잖아요, 올해는. 그래도 할 수 없지. 이제 애들 먹어야 되니까, 같이 먹어야 되니까. 나눠 먹고. 김장용 절임 배추를 예약받고 있는 상인은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는 걸 실감합니다. 한 번 나가면은 20kg가 5, 6개씩 나갔어요, 하루에. 근데 지금은 지금 주문 받아놓은 것이 10일에 하나 정도. 고물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채소값마저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며 관련 기업들은 비싼 가격과 수급 불안정 등 두 가지 어려움에 늘 시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연구소를 광주로 옮겨오겠다고 밝혀 관련 기업들이 필요한 AI 반도체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축산농가 사육동물들의 생체 정보 분석 기술을 개발하는 이 업체는 엔비디아의 범용 반도체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제품을 쓰는데도 AI 반도체 구입에 올해만 1억 7천만 원가량이 들었습니다. 이마저도 제때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이 계속 변하고 불안정한 데다가 또 수량도 많다가 줄었다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저희가 좀 항상 원하는 수량을 이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역 기업들이 보다 저렴하게 수요 맞춤형 AI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설계 업체가 전무했던 광주에 팹리스 업체인 에이징랜드와 에임퓨처가 잇따라 사무실을 내기로 해 AI 반도체 수급 생태계를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들이 필요한 AI 반도체를 의뢰하면 에임퓨처의 설계를 바탕으로 에이징랜드가 반도체 칩을 설계하게 됩니다. 대만 TSMC의 국내 유일 협력사인 에이징랜드가 설계한 반도체는 TSMC에서 곧바로 위탁 생산됩니다. 광주시는 AI 반도체가 지역 전략 산업인 가전과 모빌리티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기업들의 반도체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략 산업과 광주형 인공지능 반도체를 적용하여 지역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고 고가의 엔비디아 등 외국산 반도체 칩에 의존해왔던 국내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성능이 날로 고도화되는 만큼 얼마나 빠르게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느냐가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4년차를 맞아 광주시가 집중 홍보에 돌입합니다. 광주시는 12월까지 동소식지와 전광판에 생수와 음료, 투명 페트병의 내용물을 비운 뒤 라벨을 떼고 압축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는 투명 페트병 분리제출 방법 등을 집중 안내하고 공동,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배출 요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새로운 투명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되거나 옷이나 식품 용기 등 고급 재생 소재로 쓰이게 됩니다. 2024 남도 주류 페스타가 지역민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 남도 주안상 인월드를 주제로 이틀 동안 열린 이번 주류 페스타는 30여 개의 지역 전통 주류 업체와 중국 쓰촨성 주류 업체 등이 다양한 전통 주류를 선보였습니다. 남도 전통주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를 주제로 한 LED 불빛 등은 참가자로부터 큰 인기와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남의 전통주 출고량은 지난 2002년 기준 전국 1위입니다. 강진군에서 4개월 동안 펼쳐진 피싱 마스터즈 대회가 오늘 결승전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두 종류와 감성돔 부문에서 진행된 2024 강진 피싱 마스터즈 대회는 예선과 본선 등을 5차례나 진행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선상 낚시 대회로 총 상금 규모만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강진군은 마량항을 해양 레저 관광 중심지로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 겨울 혹한과 폭설에 대비해 전남 동서부에도 제설자재 보관 창고가 갖춰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장성과 나주 두 곳뿐인 제설자재 보관 창고를 무안과 곡성에도 새로 지어 원거리 이동 없이 권역별로 원활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제설자재 보관 창고는 약 500톤의 제설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은 7에서 13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한낮에는 3에서 4도가량 높은 20도에서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을 포함해 다음 주 동안에는 한낮 기온 20도 안팎의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